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둘 다 앞으로의 이익 안정성이 돋보일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캐피탈이라고 해서 아주캐피탈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올해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 얘기인즉슨 비은행 그 계열 이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챙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요.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인수 지분을 74% 정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 4,260만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지분의 장부가는 한 5,724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주당 인수가가 보면은 13,435원으로 예정되는데 6월 말에 그 장부가 대비해서는 한 0.9배 정도, 0.93배 정도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장부가 대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인수하게 되니까 결국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죠. 낮은 그 부분에서 인수를 하게 되니까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43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한 1,300억 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의 주요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금융지주가 아주 캐피탈을 껴안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ROE를 봤을 때 3개 평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 13.5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반영해 봤을 때 인수가는 비교적 적절하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주 캐피탈을 올해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금융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이 이제 상향이 되겠죠. 조달 비용 감소는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금융은 카드 외에 이 기여도가 높은 비은행 계열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 5대 금융 지주사 중에 유일하게 캐피탈과 그리고 저축은행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 아주 캐피탈을 껴안게 되면 아주 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이 저축은행까지 껴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없었던 캐피탈 인수됐고요. 우리 저축은행까지 그 아주 저축은행까지 껴안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익 다각화 그리고 통합 마케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그런 부분이고요. 자, 2017년 웰투시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금융 그쪽에서 아주 캐피탈 지분 74%를 인수할 당시에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LP로 참여했다. 기관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래서 총 1,0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 매각으로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펀드 청산 이익도 얻게 됩니다. 약 890억 원 정도 발생한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4분기 1,3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봤을 때 이익 같은 경우에 한 1.5조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1조 5천억 원의 그 이익, 순이익 그런 부분 발생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4,72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타 금융지주보다 좀 밋밋하다라고 평가가 됐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의 주가 이익 기여도가 좀 낮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보시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드린다면 은행의 그 대출 성장률이 한 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자 마진 은행이 중요하죠. 님 같은 경우에는 2bp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감소될 것이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뭐 3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이런 예상된들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주가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캐피탈 인수 관련 모멘텀 이렇게 되면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함께 껴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반기 중에 주가 상승률이 4.7%밖에 안 돼서 현재 가격 매력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은행 내에서 언더퍼폼 됐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 표면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21년 내년도 추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7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은행 중에서 이익 개선의 폭이 가장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S 배당 이런 부분이 하반 경기성을 주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5%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배당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금융지주 11,000원 매수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비은행 부분의 계열 강화 이런 부분의 주가 모멘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도 앞으로 이익 안정성에 대한 기치를 높게 올릴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분기 실적 매출 14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3.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건 이제 감소가 됐죠. 이런 흐름으로 매출액 단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4.7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도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결 실적 이렇게 있을 거고 별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향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 부담이 감소했고 원료비 등 이 제조 비용 감소 때문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철강에서 시황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성 개선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 LNG 직도의 확대도 있었고 전력 성수기 이런 부분에서 CP 단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용량 요금 단가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요금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단가 상승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익 개선이 돋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분기 이어서 4분기는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하는데요. 자, 4분기 고급강 비중이 늘어나면서 철강 부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품 가격 인상입니다. 3분기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 긍정적이고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4분기 이익 안정성에 조금 더 모멘텀을 두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2분기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에 있어서 2분기 저점입니다. 바닥을 탈출해서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흐름들 주시하시면서 철강, 소비재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앞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포스코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주가의 반등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27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고 중요한 공시 이런 흐름으로 개장가도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포스코 그리고 우리 금융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